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오늘은 9월 27일 이호석의 YG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경화면은 좀 이게 뭐 이게 뭔가 싶을 텐데 떤 느낌이 드시나요? 이거 지겨워 지겨워 이런 그 표정을 짓고 있는 불독의 사진입니다. 보링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구글에다가 구글링을 하니까 이런 사진이 뜨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최근 이제 시장의 상황이 어쨌든 지금 보링한 것 같아요. 지루하고 언제 도대체 끝나는 건가? 근데 이제 오늘도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뭔가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야 이제 됐습니다. 이제 드디어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뭔가 아직 찝찝한 것들이 계속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또 뭐 주식시장을 떠나야 되는 상황도 또 아닌 것 같고요. 뭐 그런 내용들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동안에 이제 토요일 아침에 제가 이제 그 브이로그라고 하는 새로운 브이 리뷰라고 하는 걸 이제 새로 시작했었죠. 그래서 이제 반응들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선엽 센터장님 그리고 윤지우 센터장님의 그 대담을 제가 이제 리뷰를 했는데 이게 마치 독후감처럼 좀 정리가 되고 좋다 이런 말씀 해주신 분들 많아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좀 이렇게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용들을 하나씩 보면서 큰 의견은 그렇게 바뀌진 않았고요. 여기 이제 뭐 여러 가지 악재들 남아 있습니다. 악재들 아직 남아 있지만 제가 제일 주목하는 악재는 역시 헝다보다도 미국 부채 한도예요. 미국 부채 한도에 대한 우려가 이게 지금 여전히 남아 있다. 이게 해결이 돼야지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뭐 큰 차이는 없고요. 코스피와 코스닥이 사실은 연휴 기간 동안에 글로벌 금융시장이 혼란스러웠던 것을 감안하면 그래도 선방한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간 단위로 이제 뭐 보면은 LG화학이 좀 눈에 떴죠. LG화학이 좀 크게 상승했던 것이 눈에 띄었고 그리고 뭐 아시아나항공, 리오픈 관련주, LNF 대주전자재로 이런 종목들은 뭐 6조, 1.5조 이렇게 되는 주식들인데 여전히 지금 신고가를 쓰고 있는 주식들은 이렇게 전기차와 관련된 주식들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거는 논외지만 보험사 중인 DB손해보험도 상당히 계속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정도. 자, 그리고 이제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해서 이제 노력은 지속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최근 이제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종목들이 대부분의 상승 이유가 기후 극복이라는 키워드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제가 이제 그 일요일 오전에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리지만 윤세종 변호사 뭐 제가 이제 뭐 엄친아라고 부른 윤세종 변호사가 석탄 발전소에 대한 이야기 한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제 석탄을 줄이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하다라는 얘기는 되게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 세부적인 내용을 못 들으신 분들도 많은 것 같아서 아마 좀 이게 뭐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석탄 발전소를 지금 사실 우리가 뭐 우리나라가 지금 뉴딜 정책 이라고 해가지고 새롭게 뭔가를 지금 이제 줄이자 막 전기차도 하고 뭣도 하고 막 이러자라고 해가지고 줄이려고 하는 이산화탄소의 규모가 뭐 1200만 톤 정도 되는데 이 석탄 발전소 지금 하나 짓고 있는 거를 완공하게 되면 1400만 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막 뭐 몇 조씩 들여가지고 지금 글로벌 그러니까 뭐 뉴딜 정책 뭐 해가지고 줄이는 거보다도 그냥 석탄 발전소 하나 줄이는 게 짓는 거를 그냥 멈추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얘기를 좀 해주셨고 근데 이게 좀 어려운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게 저도 그 강릉 그 지역 가고 삼척 그 지역 가보면은 와, 저 엄청난 규모거든요. 그 규모의 석탄 발전소를 이걸 멈춘다? 이것도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건 알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짓다가 이게 멈춘다라는 건 어려울 것 같은데 뭐 그런 이야기들을 좀 했으니까 한번 참고해서 말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후와 관련돼서 금융시장에서 이제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의 이제 솔직한 심정은 점점 더 어려운 환경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환경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전환 위험 얘기하고 그죠? 전환 위험 얘기하고 물리적 위험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너무 빨리 전환해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거고 물리적 위험은 그냥 앉아서 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물리적 위험이라는 것이 전환 위험보다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이 이번에 이제 최근에 22의 보고서에서 또 한 번 강조해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뭐 느끼지 못하고 있지만 이 물리적 위험이 보이지 않아서 느끼지 않고 있지만 이게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전환 위험은 괜찮냐, 안 아프냐, 너무 아픈 얘기입니다. 이게 사실 너무 아픈 이야기라는 것도 아셔야 되는 거고 이 전환위험이라는 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석탄 발전소 야 잘 짓고 있는 걸 왜 또 이거 부수라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러면은 뭐 돈 이거 들어간 건 어떻게 할 건데? 너무 복잡한 얘기지만 이런 것들이 혼란스러운 환경들이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이런 과정을 어떻게든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류가 특히나 우리나라는 더 발버둥을 칠 것 같고요. 그 발버둥을 치는 모습 자체가 제가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친환경 주식들이라고 할 수 있는 2차 전지 소재 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 수소 관련된 주식들도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 이게 더 간다 막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가는 흐름은 이제는 이제 우리 나라의 발버둥이라는 측면에서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이번 주에도 뭐가 이슈가 많아요. 뭐가 이제 뭐 발전용 수소 연료전지 수출 출하식, 뭐 수소 경제위원회 실무위원회 출범,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청정 수소 테크 포럼 등등 이제 수소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고 이런 새로운 그 뭐 위원회 뭐 이런 것들이 출범됩니다. 뭐 당장 이거 출범된다고 해서 뭐가 되냐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주가가 오르면은 뭐 아유 이렇게까지 올라 막 이러면서 이제 기분 좋게 뭐 이익 실현하시고 이래도 될 것 같아요. 막 이 뉴스를 가지고 막 주식을 사고 막 이럴 필요는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미 주가가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FMC 회의는 제가 리뷰를 다 해드렸지만 정리를 하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 회의 결과는 금리는 동결했고 자산 매입 규모 유지했죠. 영레포 한도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게 지금 요게 조금 이슈가 됐었는데 요 내용도 있었고 물가 전망치는 상향됐고 GDP는 올해는 낮추고 내년에는 올렸다. 이게 좀 중요하고요. 그래서 점도표 뭐 설명드렸었으니까 넘어갈게요. 시장 반응은 일단 10년물 금리가 회의 이후에 이틀 동안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45%까지 올라갔고, 제가 그동안 말씀드려왔던 1.5% 수준까지 한번 지켜보시죠. 이게 넘어간다고 하면은 또 새로운 국면 혹은 이것 때문에 또 시장에 노이즈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건 계속 모니터링 하면서 보겠습니다. 이제 10년물 금리뿐만 아니라 30년물 금리도 어, 그 FOMC 당일에는 안 올랐는데 그 다음에 계속 오르더라고요. 그런 모습.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는 이 부분을 좀 보셔야 되는 게 테이퍼링을 하는 거는 이제 끝났어요. 테이퍼링을 하는 거는 이제 더 이상 끝. 파월이 다 정리했기 때문에 여기에 하는 거에 대한 불확실성은 끝났습니다. 근데 이제 언제 발표하느냐에 대해서도 사실은 지금 조사해 본 결과에 의하면 거의 11월이에요. 11월 달에 최종적인 결과를 발표할 거다. 그러면 지금 이제 9월이니까 한 두 달 정도 남은 거죠. 두 달 정도 남아 있다. 두 번째는 테이퍼링 시행인데 테이퍼링이 시작되는 시점은 12월이 될 가능성이 크다. 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12월이 될 가능성이 크다. 아니면 내년 1월, 12월이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테이퍼링 기간에 대한 전망인데 기간은 8개월 정도 할 거라는 게 32%, 10개월 정도 할 거라는 게 14%, 그리고 6개월 안에 끝낼 거라는 것은 8%. 그러니까 6개월 안에 끝나야 뭐 내년 상반기에 끝날 텐데 내년 상반기보다는 중반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컨센서스고요. 이것보다 더 빨라지냐, 더 늦어지냐에 따라서
연준의 생각이나 행동이 도비시한 거냐 아니면 호기시한 거냐로 평가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내용 자체는 그렇고요. 이것도 제가 이제 설명드렸던 부분이긴 한데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디퓨전 인덱스라는 게 얼마나 벌어져 있느냐인데 첫 번째는 제가 참가자 그러니까 연준 의원들이 불확실성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이거 요새 2007년부터 시작했을 때 과거에 비해서 뭐 예상하기가 쉬워졌어요? 어려워졌어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어려워요. 쉬워졌어요. 어려워요. 어려워. 너무 어려워. 어렵다가 쉬워졌다가 너무 어려워요. 지금 근데 이것 과거에도 보면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기도 어려워요. 근데 지금 보면은 벌써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 연속으로 회의니까 여섯 번 회의니까 1년에 이게 좀 거의 한 1년 반째 지금 지속되고 있는 거야. 너무 어렵다고. 인플레이션 예상하기 진짜 어렵다. 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벌써 여섯 번째다. 근데 이게 특징은 뭐냐면요. 아이고, 요거는 수정해야 되겠네요. 이거는, 이게 낮아지면서 틀릴 것 같아? 높아지면서 틀릴 것 같아? 좋아. 그럼 네가 어려운데, 이때는, 이게 지금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3%라고 실업률을, 그러니까 물가 전망 3%라고 했는데 이것보다 안 나와서 틀릴 가능성이 더 높을 것 같아. 라고 하는 사람이 많으면 이쪽이고요. 반대의 경우면 이쪽인데, 자, 보세요. 이 그림을 보시면 이 점이 찍힐 때는 2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때는 낮아서 틀릴 것 같고, 이건 높아서 틀릴 것 같은데, 그 어려운 정도는 똑같다는 거죠. 낮, 낮게 이렇게 낮아지면서 안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던 것만큼 힘들고 위로 올라갈 것도 힘들고 이게 이제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현재 상황인 것 같습니다. 높아서 틀릴 것이라는 전망이 지금은 7배나 높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지금 연준 의원들도 우왕좌왕 그리고 높아질 것 같아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안 그래도 이제 주말 동안에 이제 있었던 일 중에 페드 리슨이라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페드 리슨.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자주 소개해드렸던 글로벌 모니터에서 소개해줬던 그 그림인데요. 이걸 보시면 여기 이제 파월이 있고요. 여기에 뭐 윌리엄스인 것 같은데 블라드 총재인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은 여기다 제가 적어놨는데 식당 주인, 교육감, 부동산 중개업자, 호텔 사업자 등등 일반인입니다. 일반인들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진짜 힘들어요. 막 어떻게 된 겁니까 파월 뭐 똑바로 좀 해주세요. 요런 얘기를 하신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내용을 제가 이제 글로벌 모니터에 있는 그 기사 내용을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모든 게 팬데믹 전과는 너무 다르다. 이게 우리 같은 작은 식당은 보육을 지원해주지 못한다. 그래서 직원 중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산업으로, 다른 회사로 옮겨버렸다. 그래서 나는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조금과 실업급여가 사라지면서 지원서가 넘칠 거로 생각했는데, 아이고, 이건 뭐야. 호텔 산업에서 대부분 다 떠나서 호텔 일을 안 하려고 그러는 것 같다. 그러니까 임금을 올려줘도 안 온다. 그래서 넌 구인은 되게 많은데, 지금 일하려는 사람이 어디로 갔는지 없어졌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궁금한 이슈가 부동산 개발에도 영향을 주고 있어서, 이게 빌딩 한 채에 필요한 전자제품을 얻는데 뭐 12개월에서 12개월이면 1년이 넘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어떨 때는 빌딩이 먼저 준비되는 그런 상황도 벌어져서 이게 임대료도 올라가고 너무 힘들다. 라는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버스 운전사와 교통 이게 충분한 노동자 또는 운전사가 없는 문제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 그러니까 교육감이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 지금 파월이 이러고 있는데 아마 이제 그 글로벌 모니터의 안건모 편집장님 표현으로는 진짜 이게 머리 푹 숙이고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런 표정이었다고 하고 이런 그 제스처를 많이 썼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실은 이제 듣기에는 이렇게 표현했다고 하는데 파월이 내가 웬만한 건 많이 겪을 정도의 나는 되지만 이 정도의 공급망 문제는 처음 봤다. 그리고 노동력이 부족한데 노동 참가율도 낮은 경우도 처음 봤다.
그러니까 노동력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야 일할 사람 없어 일할 사람 없어 일할 사람 없어 안 해 이런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노동 참가율도 없어. 일하려고 구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노동 참가율이 없어. 아마도 이제 이런 부분이 사실 지난번에 이제 설명을 드렸던 박색 전무님이 얘기해 주셨던 야 이게 미국에도 월급을 이렇게 많이 주고 장사 안 되면 그냥 돈을 워낙 많이 줘버리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냥 일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이런 상황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또 하나는 이런 거 처음 봤다. 이거죠. 인플레이션. 유럽발 인플레이션은 와 이게 지금 천연가스 가격이 이게 와 왜 이런가 봤더니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원래 지난번에 남극과 북극의 그러니까 적도와 북극 남극의 온도 차이가 남극과 북극은 여기 낮다가 이만큼 올라가고 적도는 이만큼 올라가서 이 온도 차이가 너무 줄어든다. 과거는 이 정도 차이 났다가 지금 요만큼밖에 차이 안 나니까 이렇기 때문에 바람이 안 분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바람이 이것 때문에 안 좋은지 모르겠지만 이 바람이 안 불게 되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풍력 발전이 안 되는 거죠. 풍력 발전이 안 되니까 어,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가스가 수요가 많아지면서 가스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가스 가격이 올라가니까 이게 뭐야?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석탄이라도 빨리 해볼까 했는데 석탄은 ESG 때문에 안 되잖아 또. 그러면서 이제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했고 이런 식의 그 공급망 문제나 아니면은 뭐 ESG 관련된 문제나 여러 가지로 지금 인플레이션이 또 나올 수 있는 좀 어려운 환경이 도달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파월이랑 앨런이랑 이번 주 목요일 날 하원 청문회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어떤 얘기들이 나올지가 좀 주목해 보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컨테이너선인데요. 상하이에서 컨테이너선 운임 작년에도 이렇게 올랐고요. 올해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라가는 속도가 이게 뭐 거의 뭐 1년 내내 올랐고 지금도 거의 한 8개월 연속으로 올라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이것보다 더 올라가기는 어렵다라고 지금 시장에서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헝다 이슈는 부채의 문제인데 이거는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죠. 그래서 글로벌 부채가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 엄청나게 글로벌 부채는 300조 달러다. 300조 달러. 그때 200조, 250조 달러에서 300조 달러까지 늘어났어요. 비중도 320%에서 360%까지. 그런데 자세히 보면 신흥국과 선진국을 비교했을 때 신흥국은 비금융기관, 선진국은 정부가 문제가 되는데 선진국 정부가 문제되는 거는 그냥 괜찮아.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R-G 때문에 이 0보다 작으니까 즉 금리가 성장률보다 낮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얘기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는 무슨 내용이었냐면 지금 여전히 지금 불확실성이 많고 그리고 특히나 부채 한도에 관련된 이야기는 뭐 전혀 진전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게다가 뭐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하원 청문회 이런 것들도 있어서 매크로 차원에서 시원하게 야 이제 드디어 이런 상황은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러면 만약에 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주가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더 내려갈 것 같다가 올라갔다가 더 올라갈 것 같다가 내려왔다가 계속 이게 지금 반복되는 장세인 것 같아서 제가 그림을 이런 그림으로 어 졸림 졸려 뭐 이런 그림으로 진짜 졸려 보이네요. 예. 제가 이제 가져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이렇게 지루한 기다림 할 거면 그냥 주식 시장에 떠나버릴까 그냥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게다가 이제 10월 달이면 또 이제 또 뭐 대주주 뭐 과세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또 난리 나는 거 아니야? 그냥 안 해.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적어도 이런 그 지루한 기다림 혹은 뭐 불확실한 상황에서 버텼을 때 얻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희열 뭐 그 보상 이런 게 있어야 지금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보상 그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 뭔지를 보면 그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제가 이제
이 그림으로 지난번에 브이로그 할 때, 브이 리뷰 할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거죠. 어, 이제 우리나라의 영업이익인데 이때 2001년부터 2009년까지 50조 원 근처, 그리고 그때 이후 2000년대까지 100조. 그리고 나서 이거는 잠깐 반도체 빨이었다고 했고요. 주가도 이렇게 되다가 점프업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했고, 지금 이게 이렇게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이만큼의 이익이, 그리고 내년에도 진익이 과연 나오느냐라는 것, 이게 질문이고, 자, 진익이 나올 수 있는지는 상당히 좀 어려운 환경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해도 지금 3분기가 미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상당히 많이 낮아졌습니다. 갑자기 그것도. 그러다 보면 기업의 실적에 영향을 분명히 줬을 텐데, 혹은 3분기가 아니라면 4분기에 영향을 줬을 텐데, 그게 아마 애널리스트 추정치에는 덜 반영될 가능성이 커서 3분기 실적은 조금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음, 그러면 이제 너도 그러면 이제 안 좋게 보는 거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 근데 이 그림을 한번 보시죠. 이 그림을 보시면 제가 이제 서프라이즈 인덱스라고 해서 이쪽은 예상보다 좋게 나온 경우, 이쪽은 예상보다 안 좋게 나온 경우고, 이건 점점 안 좋게 나오는 경우, 어, 점점 덜 안 좋게 나오는 경우, 그 점점 더 좋게 나오는 경우, 점점 덜 안 좋게 나오는 경우,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덜 좋게 만드는 구간. 그래서 이 그림을 그려보면 전체적으로 뭐 미국, 신흥국, 중국, 유로존 할 거 없이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렇게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지 더 내려갈지에 따라서 이게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경제의 상황이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알 수 있을 텐데, 저는 이제 전반적으로 지금 보면은 이미 많이 낮아졌잖아요. 보시면 얘도 낮아져, 얘도 낮아져, 얘도 전부 다 유로존, 중국, 신흥국 모두가 이렇게까지 한꺼번에 안 좋아지는 경우도 드물어요. 이럴 때를 제외하고는 다 제각각이거든요. 다 안 좋아졌는데 여기서 더 안 좋아질까를 생각을 해야 되고, 만약에 오히려 여기서 이렇게 반등이 나온다면 주가는 생각보다 더 좋을 수도 있는 환경이 될 것 같아서, 저는 일단은 뭐 일부 현금화하시고 뭐 이렇게 대응하시는 건 필요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냥 시장에 대해서는 지루하더라도, 지루하더라도, 지루해 하더라도 버티시는 게 중요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근데 몰라, 이 요소 뭐 알겠는데 뭐 그냥 나 갈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그냥 마음이 불편하시면 좀 차익 실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아직은 이제 막 주가가 막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은 아닌 것 같아요. 뭐 기다려야 되는 거죠. 뭐 위드 코로나가 계획대로 진행될지 10월 말에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코로나 확진자 3,000명 돌파를 했습니다. 내구재 수준은 생각보다 좋을 것 같고요. 발전용 수소 전지 뭐 등등 이런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마이크론 실적이 수요일에 발표되네요. 마이크론 실적에 따라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 주가 영향,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재무부와 연준 하원에서 청문회가 있습니다. 누가 나오냐면 파월과 옐런이 나올 거고, 옐런은 부채 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 부채 한도를 협상에 자 이거 풀어주세요라고 얘기하려면 이거 안 풀어주면 큰일 나요라는 얘기를 하게 될 것 같고, 큰일 난다라는 것이 부각되면 시장엔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아요. 파월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인플레이션, 일반인들한테 이런 얘기를 듣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바꾸면 어떡하나, 이런 우려들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9월 초에 우리나라 수출 데이터가 나오는데 조업일수가 2일 적어요. 그래서 헤드라인으로만 보면 안 될 것 같고요. 개인 소비 지출과 ISM 지수 나옵니다. 자, 오늘은 그 간단하게 좀 정리를 좀 했고요. 지루할 수 있습니다. 지루할 수 있어서 뭐 보시는 분, 뭐 투자하시는 분 아니면 기관 투자자 중에서 운용하시는 분들 힘들 수 있지만, 이 어려운 과정을 견디면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아직은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지만 좀 버티면 괜찮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